여러분 안녕하세요. 102강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창업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편에서는 이제 농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 기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기술도 저희들이 이제 5가지를 분류했습니다만은 뭐 10가지, 20가지, 뭐 100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농사 종류하면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제 그 속에 화학농만 하더라도 농사 종류가 저희들은 이제 5가지로 분류한다. 더 나가서 뭐 10가지, 20가지 분류할 정도로 농사 기술이 난해하다.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면서 창업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아니면 소비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실패를 줄이는 농촌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최적의 이제 농장주 아니면 환경에 뭐 이제 시스템에 맞는 창업에 맞는 최고의 농사 기술을 어떻게 이제 찾을 거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차이에 따라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자 자 고퀄리티 저희들 같은 럭셔리즈 5,000원 만원 달과 같은 그런 창업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번째 얘기인데요. 창업 방법 농사 방법을 찾을 때 창업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이제 농사 이제 농촌의 농업인 이제 창업을 할 때에 굉장히 농사 이제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농사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 드렸는데요. 자, 농업 창업할 때 전업농이나 우리가 이제 어떤 농산물을 전업적으로 생산해서 내다 파는 농업이죠. 그다음 체험 농장, 체험 교육 농장이라는데 최근에 보면 귀농하신 분이나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치유 농업, 치유 농장 이런 농장이나 농업을 할 때 농사 기술 선택에 따라서 농사 종류도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농사 기술 선택에 따라서 품질이라든 농업 가치, 수익률 등 결과에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에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 자연농 같은 농사 종류로만 이제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농사 기술까지는 생각해야 된다. 농사 기술 때 더 차이가 나고 이제 임팩트 해주고 더 이제 뭐랄까요 소비자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 아까도 조금 이제 언뜻 얘기했습니다만은 보통적으로 이제 농사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농사 기술이 없는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농 아니면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선택은 끝나거든. 아니면 이제 최근에 확산되는 인공농 정도로요. 농사 기술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아까도 있지 않습니까? 뭐 100가지가 될 수 있고 최소한도 저희들은 이제 5가지로 나눈다. 이 정도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해서 조금 문제자지 않나.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할 때에 자신에 맞는 아니면 이제 창업의 그 뭐 치유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험농장 할 때에 최적의 농사 그 최적의 농사 종류가 뭐 화학농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 유기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고의 농사 기술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래서 이 2가지를 나눴을 때에 더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농사 종류 선택.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최적의 농사 뭐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유기농 자기 맞는 걸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화학농을 하더라도 2그룹 있고 3그룹, 4그룹, 5그룹 있고 자연농을 하더라도 2그룹과 3그룹, 4그룹, 5그룹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고의 농사 기술은 뭐냐? 최적의 농사 자신에 맞는 걸 선택했을 때 유기농을 선택했다. 그러면 최고의 농사 기술은 4그룹과 5그룹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했을 때 더 낫다는 거거든요. 보통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대다수 뭐 99%라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화학농은 2그룹이고요. 친환경은 2그룹이고 유기농도 2그룹이고 자연농도 최근에 확산된 게 거의 2그룹에 많이 하시거든요. 원래는 자연농도 뭐 4그룹인데요. 근데 우리가 화학농을 뭐 4그룹, 5그룹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사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 기술이 있더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농사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농사 기술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유기농을 선택했을 때에 이 그룹에 그냥 갈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누구나 하는 유기농보다
또 있습니다만은 4그룹과 이제 5그룹 같은 농사 기술도 있다. 화학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2그룹에 뭐 99%가 이제 화학농 하시면 이쪽에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4그룹과 5그룹 선택할 수 있는 농사 기술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농사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이제 소비자한테 신뢰라든가 이것도 뭐냐 결과에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뭐 저희의 의미로 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2그룹 화학농과 4그룹의 화학농 차이입니다. 자, 병해충을 대응할 때에 우리가 보통 병해충 대응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2그룹이 우리가 밭갈이하고 미끄럼하는 보통적인 농사 아닙니까? 우리가 99%의 대다수가 하는 농업이죠. 이제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농약 살포하죠. 우리가 뭐 감귤이면 몇 번 살포하고 언제 뿌리고 어떤 농약을 뿌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에 거의 근접하기 아니면 매뉴얼 따라서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요. 그러면 사그룹은 어떠냐? 이제 저희가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토양과 작물 자생을 살리고 병해충이 발생했을 할 것 같다. 예측이 됐을 때 농약을 살포하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병해충 대응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토양을 살려놓고 작물 자생을 높여놓고 이제 농약을 그 다음에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농약 뭐 주기적으로 무조건 살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충이 오기 전에 이제 살포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농약 사용에서 차이가 있죠.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과 자생을 살린 다음에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 할 것 같다 예측이 됐을 때 농약을 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약 사용 양도 전혀 달라지겠죠. 우리가 뭐 보통 이제 10번 뿌린다 20번 뭐 그 정도 아닙니다만 보통 뭐 5번 10번 뿌린다 했을 때 차이와 우리가 예측됐을 때 한두 번 살포하는 차이는 크기 때문에요.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지 참고용이며 제가 이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르지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거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작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화학 비료나 퇴비를 미끄럼으로 해서 그 양분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양 자생력. 그럼 뭡니까? 무게온 상태에서 유기를 멀칭하고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 뿌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토양과 작물 자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확량에 못 미칠 것 같다. 작물 성장이 늦다. 그랬을 때에 웃거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면 이제 웃거름 어떤 양분이 주기법에 따라서 질소가 필요한 시기에 있고 인상 가리가 필요한 시기에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미리 그런 이제 살포 그 뭐랄까 효과가 나오는 뭐 그 양분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면 웃건을 쓴다는 거. 자, 영양주기법이라 해서 이거는 나중에 그 비료 퇴비 웃거름 쓰는 방법에 대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 토양 관리. 우리가 전명경 미끄럼 넣고 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가 왔을 때 토양 유실된다는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무기온 멀칭하고 사그룹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이죠. 그래서 토양 살리기 위한 토양 관리 방법이 전혀 달라지죠. 큰 차이가 있죠. 생산부 고비용이죠. 우리가 농자재 쓰니까요. 그다음 밭갈이 하고요. 우리가 농사에 또 농약 살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병이고 사그룹 같은 거냐 초저병이다. 왜? 밭갈이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 멀칭 안 하게 되고 유기물 멀칭.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기물 멀칭 한번 처음에만 하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농사 짓는 4월 달도 계속 리뷰하는데요. 대개 보면 멀칭하면요. 계속적으로 멀칭한다는 생각을 가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초저병으로 가능하다는 건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농사 기술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초저병인들은 이제 계속 영상 들으시면은 아실 거고 지금까지 봐도 이제 그 아마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소개됐으니까 그런 차이겠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요. 저게 창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농사 종류 화학농, 친환경 아니면 유기농 아니면 자연농을 선택을 해서 보통 이 그룹에 그 농사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뭐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농업 정책입니다. 농업 교육이죠. 우리가 기술자한테 어디서 뭐 교육하는 귀농교육이라고 보면 우리가 농사 기술적으로 얘기를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 농사 종류 아까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그렇게 2그룹 정도의 농사에 맞춰 있지 뭐 3그룹 있고 4그룹 있고 아니면 뭐 10개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류만으로 선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농사하시고 저가에 많은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그 애국적인 정신을 굉장히 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왜냐 그러면 싼 거를 많이 공급한다는 게 뭐냐면 이 그릇 농사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장화 돼 있고 프로그램화 돼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고요. 뭐 싸다는 거는 이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촌 농업은 경쟁이 없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포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영향이 된다, 문제가 되지 않나, 선택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아니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좀 더 이제 제가 자연농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아까 앞서는 이제 화학농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자연농도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2그룹 자연농 최근에 확산 많이 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자연농 하면은 이제 4그룹과 5그룹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본에가 뭐냐면 2그룹 농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강의도 하고 책도 내다 보니까 또 2그룹 농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저의 의견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요. 토양 전명형으로 하는 순간 밭갈이 하는 농사거든요. 토양 유실이 된다는 거, 노출되니 밭갈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무겨운 상태에서 유기물 멀쩡하니까 토양이 살려지겠죠. 복원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2그룹과 4그룹 차이. 그 다음에 작물 키울 때에 유기물을 땅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뭐랄까 기계로 판다든가 아니면 이제 유기물 넣고 위에 흙을 복토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유기물의 양분 토양 속에 집어넣고 이제 그 양분으로 이제 키우는 쪽에 이제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4그룹 같은 경우는 토양 자생력이죠. 우리가 무경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해서 토양 자생력,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으로 하는 그런 작물의 뭐랄까 자연적인 그런 그 방법 추구한다는 거죠. 2그룹과 4그룹 차이고요. 환경에 우리가 환경 피해 노출되겠죠. 밭갈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이 되게 밭갈이 하니까요. 유기물 넣는 방식이 또 그렇고요. 저희 같은 4그룹 같은 경우는 무경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하니까 아까 그런 얘기했으니까 멀칭한다는 게 뭐 처음에 한 번 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농사 잔사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잡초 같은 거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토양 살기라든가 작물 살기니까 탄소 흡수가 가능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전제로요. 저는 이제 저의 방식은 4그룹이라도 이런 탄소 흡수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4그룹인데도 뭐 3.5그룹도 될 수 있고 그렇게 갔을 때 탄소 배출도 되겠죠. 꼭 이건 아니라 또 여기서 또 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5그룹으로 나눴지만은 20그룹, 40그룹 나누게 되면 탄소 배출도 될 수 있다. 농사 방법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품질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제 2그룹 농사를 럭셔리 품질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소비자 신뢰 받을 수 있을까? 4그룹 어느 쪽이 가능할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창업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럭셔리 이제 쪽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5,000원짜리 만원 달걀 같은 그런 그릇 해서 창업을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쪽으로 도전이 2그룹 가지고 도전할 거냐 4그룹 도전할 거냐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처음에 창업할 때 어떤 농사 종류 그 다음에 농사 기술을 선택하는 몇 그룹을 할 거냐 이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창업을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창업 교육을 계속 해왔고 또 많은 농가를 이제 창업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듣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자, 농촌 농업 창업의 성공과 실패 1순위는 뭐냐? 최적의 자신에 맞는 시스템에 맞는 내가 지향하는 그쪽에 최적의 농사 종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 종류에서 농사 기술 2그룹이냐 3그룹이냐 최고의 농사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이게 따라서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뭐냐. 농업 기능을 최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농촌 농장의 환경 같은 최고 활용하는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농부 재능 농사를 창업을 하시고 그런 거군요.
농사 쪽으로 생산 쪽으로 많이 하시지 이런 농부의 재능은 많이 활용 못하거든. 이런 차이도 있더라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의 품질 생산도 그렇고요. 소비 시장에 이런 럭셔리 시장에 도전하는 거. 그다음 목표 이익이라든가 농업 경제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최적의 우리의 시스템에 아니면 농부에 맞는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농사를 찾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 내용은요. 이것도 사견입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뭐 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요. 가능성 농사 종류 현재입니다. 현재 가능성 농사 종류는 뭐냐? 인공농은 높다, 조금 높다, 화학농이 제일 높다. 어쨌든 지금 화학농이 제일 안전성입니다. 지금 확실하고요. 왜냐 그런 지배력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라든가 뭐 비닐이라든가 바카라 이런 것들 비료 퇴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높다. 친환경 그냥 높다, 유기농 그냥 높다. 자연농은요 아주 어렵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도 뭐냐 시장 형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주 어렵다는 거. 화학농이 제일 높다. 현재의 농사 종류로 봤을 때는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의견이니까요. 자연농이 아주 어렵다는 이유는요. 노동량. 자연농은 어쨌든 노동량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배력이었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많이 보는 자연농 하시고 실패하시고 그리고 그런 대로 이제 유지하시는 분은 노동량입니다. 이거에서 굉장히 제일 좌우한다. 그 다음에 기술에 따라서 노동량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생산량이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부족이 또 노동량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 다음 판로입니다. 지금 어쨌든 판매 시장이 없다는 거. 이쪽에 보면 이제 자연농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또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1,000원짜리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뭐 자연 축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일반 그 농업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시장이 그전에 없었지만 500원짜리 있습니다는 1,000원짜리 하니까 그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0원짜리 뭐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 그런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그냥 5,000원, 10,000원 정도 가야 이젠 경쟁이 있다. 10년 전에는 뭐 그렇게 100만 원짜리 돼지 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계란 정도 도전해야 된다 얘기. 되겠습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됐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농이 또 어려운 건 뭐냐면요. 기술보다는 철학적으로 갑니다. 뭐 제가 철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 자연농 하면 철학은 기본이고요. 저는 이제 기술력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연농 하는데 기술을 중시하고 얘기하면요. 자연농 하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얘기하시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떠나거든요. 왜냐 그러냐. 기술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의견이다. 자, 미래. 저희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래 가능성 높은 농사 종류. 저희 예측입니다. 저희 생각인데요. 인공농 높다. 화학농 많이 높다. 지금도 높습니다만 많이 높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높다. 유기농 높다. 자연농 가능성 높다. 저는 가능성입니다. 저 현재는 이제 어쨌든 간에 화학농이 높다는 거 미래도 높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농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죠. 왜냐 그럼 노력이라 노동이라는 기술이 없으면요. 저는 이제 가능성을 높은 쪽으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하는 농사에 대해서 계속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농의 가능성 높다는 이유입니다. 저희 의견인데요. 환경의 가치가 있다. 탄소 흡수 농업이니까 지금 탄소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에 대해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쨌든 산림이 지금까지 탄소 흡수한다는 게 있고 농업은 탄소 배출입니다. 뭐 저탄소 농업도 나오고 탄소 중립하지만은 탄소 배출하고 다른 쪽에서 탄소에 이제 흡수하는 그쪽으로 이제 해서 탄소 중립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탄소 흡수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품질적 가치입니다. 치유, 흙의 영양을 생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질병 증가입니다. 수병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 현대 의학이 뭐냐? 질병의 증증을 치료하지만 질병 예방과 질병 원인 치유와 질병 완전 회복은 못 하고 있거든요. 질병의 증증의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병 증가는 뭐냐? 기회고 있다라는 거. 자연농에 우리가 뭐냐 흙의 영양을 생산하니까요. 삶의 요건 변화입니다. 건강 수명이라든가 럭셔리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 불안입니다. 식량적인 문제, 건강 문제, 환경적 문제, 농업 주권의 문제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농 뭐냐 자립적인 농업이면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자원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 뭐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만 이제 벗어났더라도 또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냐?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이제 가능성 없다 무조건 해가지고 실패가 제일 많았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력의 대가 아니면 노력할 수 있고 노동력이 있고 기술이 있을 때 높다는 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또 나의 의견을 말씀드려 화학농, 친환경이나 유기농, 자연농 했던 미래 가능성은 뭐냐? 2그룹이냐 3그룹이냐 따라서 다르게 된다. 2그룹은 높다, 3그룹 많이 높다, 4그룹 아주 높다. 근데 5그룹도 아주 높다. 전데 제가 그런 예를 계속했습니다. 5그룹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4그룹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화학농 하더라도 2그룹보다는 현재 뭐 99% 화학농 2그룹부터는 해서 친환경이나 유기농 2그룹 아닙니까? 전데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하더라도 4그룹 쪽으로 한다면 아주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리뷰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100강 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된 거는 250강까지 이제 기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산하게 되면 뭐 그 또 한 100강 해야겠죠. 그다음에 운동 치유 음식과 치유 운동은 400강, 500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저희 속에 잡혀 있는 게 250강이니까요. 앞으로 뭐 그쪽 분야까지 가면 500강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로 간다 그러면 저희들 럭셔리 시장에 갖는 자연농에 4그룹 간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인공농은 1그룹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신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에게서 그 우리가 넣어가지고 물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참고하시면서 갈 필요 있다. 왜냐? 언젠가는요 한 번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소비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그런 뭐랄까요 지식적으로 아니면 이제 미스컴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한 번쯤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예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화학농도 친환경도 4그룹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농하고 4그룹 간다 더 높겠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가능성은 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최적의 농사 찾으시고 그다음 최고의 농사 기술을 선택했을 때 더 확률이 높지 않냐. 보통적으로 우리가 농사 종류로만 이제 선택하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할 때. 좀 더 말씀드리면요. 4그룹 농업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4그룹 농업 뭐랄까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미래 가능성 이유는요. 황제 가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흡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품질의 가치, 위해독이 없는 이제 생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질병 치료의 가치 있다. 흙 영양 생산이니까요. 지속 자립의 가치가 있다. 농업주가 식량주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당 10마리 끼는데 외국에서 뭐 수천 킬로, 만 킬로씩 수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축 키우고 나온 거 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 탭이 안 씁니다 하시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GMO 외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미래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노동량이 돼야 되고 기술이 됐을 때 가능하다. 생산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미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입 농장자 없으면서 외국에 의존 없으면서 위기 대비하는 우리가 그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뭐 환경 문제, 지구 문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연 농업의 기반을 축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럭셔리 창업에도 떳떳하니까요. 도전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사 종류와 농사 기술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제 창업할 때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저 의견 말씀드리니까요. 각자 의견 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시고 아닌 거를 버리시고요. 이걸 해서 감론노박하다 뭐 평가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창업하는데 조금이라 도움이 돼서 농업적으로 농촌으로 와서 창업을 하시고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창업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창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리뷰를 하는 거니까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